좀 이따 보여줄 건데 네.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가 안정이죠. 아니죠. 물가 안정이 아닌가요? 여기 시청자분들은 증시가 오르냐 이게 더 그렇게 중요한 볼 요소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오히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건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제일 공포스러운 거는 증시에 대한 하락이거든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물가도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만 네. 사실 물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시장에. 네. 근데 이 전체적인 제가 계속 이제 신세계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해석이 굉장히 웃겨요.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 긴축을 한다는 거고 긴축을 빨리 시도하니까 증시가 하락한다. 이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내용 자체가. 모든 언론사나 모든 내용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디테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가가 올라야지 시장이 좋아요, 지금 상황은. 오히려 저는 역으로 좀 얘기를 해요. 네, 사실 그러니까 간밤새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화 들어갈 때까지 금리 인상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시장은 또 한 2%대 상승했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죠. 금리 인상은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50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냐 75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추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린 거죠. 왜냐면 물가가 실제로 안정이 들어가니까 현 상황에서. 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가 중요한 그죠, 부분이었다는 그죠. 거죠. 지금 상황에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거는 확정인데 예. 파월이 나와가지고 우리 금리 인상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여러분 내일 밥 먹을 겁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불보듯 뻔한 얘기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시장에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밥 드실 거죠?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일단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시장이 상승 기반을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죠. 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22년도가 94년도랑 좀 비교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워낙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폭이 94년도 보이시죠? 여기 94년도랑 지금 22년도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기상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가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왜 하락률이 1월부터 빠르게 나왔냐? 이것 때문이에요.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률 때문에. 자, 금리 인상은 똑같지만 이건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폭에서 나오는 얘기고 돈 푸는 양 대비가 완전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돈을 수거하는 양 자체도 사이즈가 다르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양으로 진폭이 늘어난 거니까. 리먼 브라더스 대비해서 2배로 돈을 풀고 더 짧은 시간 동안 2배로 또 빨리 돈을 수거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치는데 94년도랑은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해요. 94년도랑은 좀 비교할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94년도랑. 근데 저는 이거랑 비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다른 거죠, 정확하게. 지금 현 증시 상황에서 정확하게 고려할 거는 두 가지 요소를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물가와 국채를 고려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를 놔서는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시장 분석이. 자, 국채가 일정하게 고정이 돼 있다든가 물가가 일정하게 고정이 돼 있다면 하나만 분석해도 되거든요. 그럼 시장에 대한 방향성 확보를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예측성으로 봤을 때는 고려할 대상 자체가 이제 한 단계 축소가 됐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 나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증시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간단한 질문이에요. 돈이 쏠리면 그만입니다. 돈이 쏠리면 그만이에요. 요새 비트코인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루나 사태라든가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불거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건 어떤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알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결국 비트코인이 하락했던 것도 위험 자산이 빠져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하나의 극단적인 현상이에요, 상황이.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증시만 좀 포커스 맞춘다면은 자, 물가에 대한 상황과 국채에 대한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조금 이제 단순화적인 부분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는 무슨 뜻이냐? 자, 올해 이제 미국채에 대한 전망이요. 미국채 금리죠. 미국채에 대한 금리 전망이 10년물만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대에서 큰 변동성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시장 전망이 지배적이에요. 여러분들. 자, 고점은 나왔다. 이 얘기가 되겠죠. 국채 금리가. 국채 금리 최근에 고점 나왔다는 얘기가 오히려 포커스 잡힌다면은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단은 국채 금리가 오르면 안 됩니다라고 언급을 하는 편이죠. 물가는 하락하는데 그죠? 국채 금리는 오른다?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국채가 고정이 됐다는 건 앞으로 물가만 보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물가랑 국채를 두 개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올해 전망이 국채가 3%대에서 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으로 횡보 가능성. 그러면은 이제 물가만 보자. 자, 그러면은 전의 상황을 본다면은 자, 우리가 증시가 지금 올라가려면은 이게 일자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일자만 가도 돼요. 일자만.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절대값으로 이 빨간 선이 이제 실질금리잖아요. 빨간 선이 절대값이 0을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시 상황은. 이 기울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울기. 이 기울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기울기가 이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 때문에 증시가 빠져나오는 게 이제 과격화됐죠. 올해 정확히 언제부터 올라왔어요? 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증시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물가가 고정이 된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또가 뭐가 고정이 돼야 돼요? 이 다음은?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물가만 그냥 고정돼 버리면은 이건 일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물가가 안정화될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진단을 해봅시다. 안정화될까요? 지금은 긴축성으로 너무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고성장 고물가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저도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는. 물가는 상단에서 고정되고 국채 금리만 고정으로 이어간다면은 실질 금리에 대한 횡보가 여기서 고정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증시와 반등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때부터 위험 자산에 대한 유입이 들어가니까. 뭐 비트코인도 반등하겠죠. 일단은 제가 일전에 그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인데 증시랑 좀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무지하게 앞을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내려간다고 했다가. 근데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 이제 시장에 대한 미증시 기준입니다.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가가 고정이 될 것이다. 국채 금리가 고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하락에 대한 기대. 시장에 대한 상승 조건은 결국 시장에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차이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이유는 외인에서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히려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니까. 그죠? 결국은 미증시가 오르면 저절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따라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미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올해 3%대에서 고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결국은 물가에 의해서 증시가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이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 그나마 파란색 선이 이제 여기서 고점을 맴도는 행보형만 그려도 이건 일자형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최악은 뭐냐면은 미국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 증시가 떨어진 건데 이것만 멈춰도 증시 할만하다 이겁니다. 결국은 10년물 국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전망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증시에 희망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채 금리가 멈췄기 때문에 물가에 의존하는 증시 상황이 연출되는데 물가 또한 상단에서 고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물가 그렇게 막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죠? 결국 증시는 반등한다. 이주의가 강해요. 자, 올해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봐야 돼요. 가능성이 높은 거는 고성장 고물가예요. 성장도 같이 하는데 고물가예요. 자, 이게 당분간은 시장을 지탱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진짜 몇 년 뒤에는 진짜 안 좋아지는 빅쇼트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제가 나중에 신세를 통해서 시간이 되면 언급을 드리고 결국은 물가가 고물가로 유지된 현상은 지금 일어날 것이다. 지금 고점에서 최근 BI 수치값이 다소 내려오는 형태를 보이지만은 이 밸런스를 유지할 거예요. 물가 수준이. 그럼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현상이 펼쳐질 겁니다. 이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손앵커님하고 작년 10월에 이제 방송할 때 여러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코스피가 3,100선이었거든요. 2,600선까지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서울경제 너튜브로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뭔 얘기를 했냐면은 불과 이제 꽤 오래 전이에요. 7개월 전에 현물화를 좀 시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차트에 대한 수급이요. 여러분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3,100선이었습니다. 그리고 2,600선까지 하락한다. 이 얘기를 강조했던 건 자, 이전에 긴축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자, 그럼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똑같이 돈 풀었어요. 자, 똑같이 돈 풀었죠. 똑같이 긴축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지금 똑같다 이거예요. 이건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레퍼런스 과정이에요. 너무 예측하기가 여기까지는 이상적으로 쉬워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찐싸움이에요, 이제는. 저는 여기서 반등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은 똑같은 돈풀기에 똑같은 쬐기 과정이 어쨌든 시장에 대한 상승 랠리 효과를 단기적으로 맛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신세계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다들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이랬거든요. 주식하지 말란 소리 안 할게요. 비중을 낮추세요. 최대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전 2012년도 여기 이제 상승 대비해 갖고 지금 이건 피보나치 차트입니다. 피보나치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상하단의 비율 조절. 여기가 저항선이고 지지선이 아니에요. 과거에 대한 비율 대비해 갖고 똑같은 어떤 과정이 있다면은 그 비교 분석을 하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급이 0.382, 0.382까지 내려주지 않았죠. 똑같죠. 지금 상황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긴축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금리 인상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금리 인상 하죠. 자, 미국 금리 인상 어떻게 했어요? 미국도 했어요. 한국도 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긴축 시즌은요, 들어가기 직전 그리고 들어간 직후에 맛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자금이 빠져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우린 이걸 내다볼 줄 알았어야죠.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근데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어디서? 한국은행에서, 연준에서. 증시가 떨어진다는 걸 누구나 내다볼 수 있었거든요. 못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돈을 수거해 간다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증시에 참여했다? 시장부터 다시 봐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거 또 안 올 것 같아요? 10년 뒤에 또 와요. 여러분들. 지금 최대에 대한 증시 과제는 무엇이냐? 일단은 회복선이 들어간 이후에 과연 한국은행에 대한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금리 인상 궤도에 대한. 이게 앞으로 과제예요. 증시에. 뭐 양도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양도세는 볼 것도 없어요. 지금 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수급에 대한 형태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자, 한국은행 어떻게 한대요? 5월, 6월? 금리 인상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빅스텝 가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적정 미국과 한국에 대한
밸런스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미증시가 지금 반등 들어가면 코스피도 반등 들어간다. 똑같은 이치예요. 이 결과값이 얘기하니까. 아시겠죠? 자, 저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가 미국채 금리랑 물가에 의해서 상승 가능성이 아직 희망적이다. 지금은 국채 금리에 대한 고정만 이루어지면 시장 반등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